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권처럼 기억에 나는 부분에 간지를 붙여놨고요. 이 부분만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제일 처음 기억에 나는 건 저자가 김현옥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불도저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밀고 나가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간 일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저자 손정목이 한 예로 여의도 개발을 할 때 일에 미쳐가지고 여의도에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일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낙서를 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의도 개발에 미쳤으니까 여의도 이렇게 쓰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사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낙서로 끝나지 않아요. 막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열망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감상에 젖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벚꽃이 왜 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저자 손정목의 말 때문입니다. 당시에 제일교포가 벚꽃을 기증을 했는데 이제 손정목이 여의도에 심자 이래갖고 심겼다고 해요. 서울시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어떤 개인이 결정한 것이 남아있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한 결정이. 특히나 박정희가 무슨 말 하면 서울시가 바뀌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이걸 96년도에 쓰인 글이라고 써있거든요. 뒤에 보면 여의도를 둘러봤는데 이제 쌍둥이 빌딩 아래 공터가 있다. 통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터가 얼마 전에 채워졌죠. IFC 위에 있는 파크원 건물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붙어있는. 그래서 이 글이 쓰인 뒤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동아일보에 이제 여의도의 노른자 땅을 파는데요. 박정희가 허가를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이 이게 1권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의도 공원 지역 안에 있어서 저층에 가건물밖에 허가가 안 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97년 1권에 있던 97년도에 쓰인 글에도 그때까지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제 무던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광화문 공원 지역에서 자신들의 사옥 터를 빼려고. 그래야지 높은 사옥을 짓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손정목이 절대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달래려고 여의도에 노른자 땅을 줬다고 하죠. 근데 손정목 말로는 이제 동아일보가 여기에 이 여의도 땅에 낮은 층수의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왜 여의도에 높은 건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언급하고 끝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저자가 동아일보 짜증나니까 동아일보 안목이 그것밖에 안 된다. 여의도에 땅을 줘도 거기다 저층밖에 못 짓는 애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는 고층 건물이 없는데요. 여의도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국회보다 높은 건물이 국회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국회 사무처의 주장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 첫 번째 사례가 국회 앞에 서민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국회 사무처에서 막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사전 협의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94년 정도에 없어진다고 하죠. 이 94년에 폐지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죠. 국회 앞에 서민 아파트가 생기든 국회보다 높은 건물이 생기든 게 뭔 상관입니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앞에서는 뭐 다른 자료를 도시개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김익진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책을 구해서 이 복덕방 할아버지들에게 히라카나만 번역을 시켜서 일본의 도시개발 서적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영어보단 일본어가 친숙할 때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청 앞에 플라자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원래 화교 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청 앞이고 난개발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서울시에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손정목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화교들은 모여 있기를 원해서 이제 화교회관을 지어주고 거기에 지분을 주기로 합니다. 땅을 재개발을 하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대만인들이 고마워서 막 성금도 내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엎어져요. 엎어지고 나중에 이제 한국화약, 한화에서 땅을 좀 더 비싼 값에 사들이고 거기 있던 화교분들은 대만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동네로 가버리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저자 손종목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획된 일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교회관이 우리나라 정세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지어줄 생각이 없었던 쇼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누가 그랬는지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그 근처에 육군 보안사령부 서울 분실이 있었으니까 뭐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종목이 그 당시에 양시장과 대만도 가고 뭐 이러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죄를 위한 여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자기가 양택식 시장과 이 대만을 오갈 때는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양택식 시장이 뭔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손종목과 같이 안 있었대요. 자기 혼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화교 땅을 재개발한 이유가 난개발되어 있는 것을 좀 말끔하게 보이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구시가지의 재개발은 그런 이유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외국인들에게 특히나 뭐 어떤 회의가 있거나 국제적인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요. 그런 맥락에서 김포공항에서 시청까지의 길을 귀빈로라고 명명했다고 하죠. 보여지는 걸 중요시한 거겠죠. 지금 생각하면 낯뜨겁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자랐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높으신 분들이 외국에서 오면 태극기 흔들러 나가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호텔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조선호텔이 얼마나 좋은 호텔이었는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됐는지에 대한 예로 사내들은 다방이나 술집에 가면 옆에 시중 두는 아가씨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는데 잠자리 같이 해보자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호텔이 처음 들어설 때 연애 한번 하자는 제의를 받은 아가씨들 중 상당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장소가 조선호텔이라면 언제든지 따라가겠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선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다는 것이 당시 서울 시민 성인 남녀의 공통된 바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할 놈들은 다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롯데 본점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롯데호텔. 그곳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도 이야기하는데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해요.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리고 신격호가 일본에서 부를 이뤘는데 이제 그 부를 서울로 가지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도 엄청나게 주고요. 그 땅에 있는 다른 건물들을 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남산으로 옮기고 뭐 이런 작업을 나라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신격호는 이 자신이 짓는 롯데호텔이 높아야 되고 또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지진에 취약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철골 구조를 선호했다고 하고요. 지진에 더 강한 그리고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죠. 이런 성격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건 실시 설계하기도 전에 굴착을 해요. 착공 신고 안 하고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실 개발할 때도 그냥 강을 파묻고 이래요. 강바닥 메꿔버리고 파내고 메꾸고 개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롯데쇼핑이 산하에 있는 시설인데 왜
롯데 쇼핑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이때는 강북 개발을 억제하고 강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북에 뭐 백화점이나 술집 이런 것들이 허가가 안 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롯데가 롯데백화점, 그러니까 롯데 호텔을 지면서 부속 건물로 2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요. 이것도 물론 그 정권의 비호 아래서요. 그런데 손종목은 당시에 이게 백화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허가가 안 났으니까요. 강북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롯데가 뭔가 하고 싶으니까 정권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백화점은 명문상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핑센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참 간단한 해결법이죠. 롯데니까, 그리고 당시 정권이 롯데를 밀어주었으니까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롯데 백화점 있고 롯데 호텔이 있는데 원래 산업은행 자리도 있었는데요.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손종목 이야기로는 이 은행장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보 공개가 잘 안 되는 아쉬움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작업을 지금 해보면 같은 자료, 이 분이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본다면 좀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대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대만 외교 문서도 공개가 됐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보면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거는 대충 이 정도입니다.